하나이고, 근데 간단한 거 할 때는 이게 이제 양에 차는데, 내가 요거만 가지고는 싶을 때는 요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요 아래 전체 프롬프트 편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들어가면 전체 문장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전체 문장을. 그리고 이 경우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그래서 안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스타일을 따로 안 해놨는데 요 부분 있잖아요. 포토레알리즘 이러면 거의 이제 실사 위주로 사진에 가깝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온라이트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핵심이 되는 유하면 유화, 수채하면 수채하면 수채화, 중국 산소화풍이면 중국 산소화풍 이렇게 풍을 먼저 지정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요소와 배경에 대해서 안에 뭐 포함 이게 있는데 이거 할 때 이제 뭐가 정확하게 나오면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와 AI가 생각하는 단어가 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미지 할 때 더 잘 느껴져요. 문장보다. 예,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딱 당했던 게, 제일 처음에 당한 게, 이런 일을 하는 모습의 중년 남성, 제가 좀 쓰려고 중년 남성의 사진을 줘, 이렇게 했더니, 제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서구인이 나왔을까요? 째까다? 서구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중년 남성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지 생각하고 딱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하고 내가 쓰는 거하고 얘가 이해하는 거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단어를 넣었을까요? 한국인이라는 단어를. 동양인 그러면 또 동양인 중에 한국인은 비율이 높아요, 낮아요? 사실은 낮거든요. 그러니까 묘하게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내놓고 한국인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차이점 느낀 게 뭐냐? 중년이라는 단어예요. 중년이라는 단어. 제가 원하던 그 나이대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이대가 나올까요? 다를 수 있어요. 실제 법을 뒤져봐도 성년이라는 단어 있죠. 성년의 나이 기준이 정확할까요? 좀 다를까요? 같은 한 대한민국 법률 안에 있는데도 어느 법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나이대가 해석이 다른 거예요. 같은 법도 그럴 정도인데 얘한테 던지면 어때요? 특히나 중년 뭐 이런 거 던지면 할아버지부터 청년까지 다 알아서 막 나와요. 예, 그래서 나이를 숫자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맞춰줘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하실 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하고 던지면 내가 생각하는 성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할 때. 그래서 전 시간에 이야기 드린 대로 메모로 일시키기 있잖아요. 메모로 일시키기 이게 제일 기준이다 이야기 드린 게 그거예요. 그냥 자꾸 우리가 하다 보면 메모를 이런 식으로 던지면 저 사람이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이걸 써서 이해하는. 그러고 나면 조절이 돼요. 예. 그래서 하실 때는 풍, 배경, 그 다음에 안에서 쓰이는 요소 있잖아요. 요소, 연기, 광장,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요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고 대충 하면 얘도 대충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 한국인 남성, 중년 남성. 네, 이거 처음에 했다가 말아보고 이거는 이제 몇 번 그나마 고친 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안에 포인트 사이에서 몇 개 날려먹었어요. 자, 제가 컴퓨터를 처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깥 생활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 세계는 컴퓨터 안이 더 커요. 그리고 오프라인이 거의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편하지 않은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 이거저거 생각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하루 거 일지를 딱 쓰려고 그러면 그날 거에 집어넣을 사진이 있다 없다? 없다. 일지는 막 써요. 잘 써요. 예.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궁리가 많아서. 근데 저녁 때 딱 되면 쓸 내용이 다른 건 다 돼 있는데 누르고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또 로그인을 하라고 시키네. 진짜. 뒤에 내용들은 다 들어있어요. 근데 내용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 때 하다가 이제 아예 사진을 다 빼자. 사진 빼고 얘한테 시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 중에 일부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던져주면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이제 그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 보시면 얘는 어디서 본 듯한데 뭐가 어느 부분이 다를까요? 본 듯한데 어느 부분이 다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는 두 손이 떨어져 있어요. 달랑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얘는 손이 다 있죠. 예. 어쨌건 얘가 이런 짓을 잘해요. 저도 한참 봤어요. 혹시 이거 거기서 잘라온 건가?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그럼 쓰기 몰랐는데? 이래가지고 봤는데 아니에요. 얘는 종이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품으로 작성해서 품을 다른 걸 던지면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우드버닝이죠. 우드버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할 때 밑그림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어떤 모습이 나올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요런 내용인데 우드버닝 했을 때 모습으로 해서 작성해줘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종이로 만들 때 내가 해서 입체적인 느낌이 나도록 종이를 겹쳐서 표현하는 거 내가 만들고 싶을 때 던지면 그것과 관련된 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이거는 최근에 철원 여행 갔다 왔어요. 아들이 이번에 입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가족여행 한번 가자 싶어가지고 철원 쪽으로 여행 간다고 그러니까 얘가 분위기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분위기 비슷해요. 길이 이렇게 뚫리진 않지만 어쨌건 안보관광 영역 이쪽이고 얘는 이번에는 가족수를 넣은 거를 까먹었더니 애들 데리고 이랬더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서 생각하다가 그날 내가 느낌이 오늘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정사각형 요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날 내용 가지고 이걸 딱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밋밋하고 하루가 밋밋하고 움직임이 없는데도 필요하면 이미지 생성하고 필요하면 내가 해볼 거에 대한 소스를 얻어내고 이런 작업들이 그냥 되는 거예요.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이 작업할 때 아까 뭐 쓰시라고요?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그거 쓰시면 작성된 거를 바로 또 밑에 편집 버튼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집 누르면 들어가서 요소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요소만 뺀다든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간단한 느낌인데 사실 AI한테는 처음에는 어려웠던 작업이에요. 이미지로 해서 한 장에 작성된 거에서 특정 요소를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AI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여기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보신 거는 저는 주로 이제 저런 데다 쓰려고 아예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여기 AI 만들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얘 하나로 들어간 거예요. 배경이라고 하는 거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지금. 요 아래 있는 게 다양한 게 아니고 굉장히 제한된 한쪽 영역에서만 제가 작업을 한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쓰고 싶어서. 실제는 안에서 쓰는 거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떤 때는 캐릭터 만드는 쪽으로, 어떤 때는 포스터 만드는 쪽으로 이런 거를 골라주고 들어가면 그거에 맞게 나오는 예시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네. 그래서 내가 스티커 골라주고 있고 이렇게 해주면 전혀 다르죠. 그죠? 예, 그러면 일단 이걸 골라놓고 골라진 범위 안에서
다시 한번 추리고 추린 거 안에서 이렇게 아까 들어가서 수정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별 생각 많이 안 하고도 어지간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요거 바로 아래 색칠하기 전혀 다르죠, 풍이.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도구들은 처음부터 다 명령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처음 하실 때는 이것도 괜찮아요. 자녀들 연령이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많이 해주셨죠. 그죠? 예, 근데 그것도 여기다 해서 원하는 거를 바로 스토리텔링해서 어제 함께 다녀온 거 아니면 다음날 저거 할 거 주제 던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척척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다 옛날 이야기지만 이런 활용들이 다 가능하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아까 그 책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그거를 했는데 애들이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안 나오다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나타나서 아니면 또 새로 온 한 명이 저도 책 만들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노릇이에요? 예, 펄쩍 뛸 일이죠. 근데 그래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고 친구랑 물어보면서 조금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시간 1시간짜리거든요. 1시간씩 해서 몇 줄을 하는 건데 근데 눈치가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 끝날 때 되니까 진도가 쭉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일주일 쉬는 시간 동안 요거 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우리 한번 한 때까지 해보자 이렇게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 어때요? 들으시다 보니까 생활하고 떨어져 있어요? 가까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생활하는 거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있다. 이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외부 하나 조금 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니까 아까 보셨던 거는 같은 여행인데 필리핀 해외여행이었잖아요. 요거는 이번에 그쪽 철원 관련된 거 그쪽인데 처음에 던질 때는 요 정도 던져놨죠? 예, 이런 식으로 참조해줘. 이거는 딴 데서 그냥 조금 짧게 이렇게 조금 있는 내용 가져다가 일단 한번 던져본 거예요. 이거 참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대충 짜줘봐 이렇게 했더니 곧바로 이 1박 2일 내용으로 구성을 일단 시작을 해주죠. 예, 그래서 교통병 또 이렇게 공부가 된다 그랬죠. 하면서 슬슬 알아지고 그 상태에서 어떤 쪽으로 안보관광 쪽으로 일반적인 쪽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표가 하나잖아요. 텍스트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역시나 또 뭐라고 해요? 표로 작성해줘 한마디 하니까 그거를 싹 정리를 해주죠. 그죠? 예.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지금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표를 만든 다음에 내용 뭘 어느 칸을 더 넣어줘 뭐 이렇게 바꿔줘 하면 바꿔주거든요. 바꿔주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묘하게 이게 또 내용이 바뀌는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래가지고 또 표를 복사에다가 엑셀에다 부어넣어갖고 그걸 고치고 앉아있고 이렇게 되면 약간 이게 번거롭잖아요. 편하자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나온 서비스가 클로드에는 들어가면 아티팩트라는 게 있어요. 아티팩트. 클로드에서는 그 아티팩트 쪽을 쓰면 우리가 작성한 게 그대로 옆에 당장 편집할 수 있는 형태로 떠요. 동시에. 그리고 편집을 해놓고 다음 명령으로 또 이거를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작업이 되는 거죠. 공동 작업. 근데 클로드의 아티팩트는 무료로도 쓸 수 있어요. 작업이 돼요. 그리고 모든 거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이거는 별도의 문서로 나와야 되겠다.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로 나와야 되겠다. 아니면 SVG라고 그래가지고 온라인에서 쓰는 벡터 포맷 이미지가 있어요. 확대해도 안 깨지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결과물을 낸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일부에서만 동작을 해요. 모든 거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아티팩트라고 하는 거는 결과물이
한 번 만들어진 게 지속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거, 내용 의미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고 그런 종류에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에 되는 건 아니에요. 결과물 위주의 작업에서만 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챗GPT에서는 유료 모델 안에서만 동작이 제대로 돼요. 거기서는 이름이 전혀 달라요. 캔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캔버스. 근데 이제 요거는 현재 시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 경쟁하고 이러니까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실험하실 때는 그냥 무료로 쓰실 때는 클로드에서 아티팩트 쪽으로 써보시는 게 더 좋아요. 예, 지금 하실 때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을까요? 네. 예, 잘 다녀왔겠죠? 예. 근데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신경 써서 해가지고 작업을 했으니까 돈은 당신이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뭔 돈? 그러니까. 이번에 과천고등학교 강의해가지고 나오는 돈, 그거 당신이 돼. 통째로 다 집어 다 달라는 소리더라고요. 어쨌건, 예, 그런 식으로 잘 갔다 왔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할루시네이션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나온 서비스가 퍼플렉시티예요. 퍼플렉시티에 전부 앱 실행해 주세요. 들어가셔서 어떻게 생긴 거요?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선생님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있잖아요. 요즘 그 지금의 진로나 진학지도 관련된 거, 그거 관련된 질문을 한번 넣고 결과물이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지금 똑같은 아까 했던 질문하고 비슷한 거 넣으면 확실히 다르겠죠? 예. 비슷한데 결과물 나오는 게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다. 올해 입시 요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딱 던지면 실질 문제가 뭐냐, 우리 클로드라든가 챗GPT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데이터를 학습하니까 다 과거 시점이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일 최신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니까. 최근에도 그래서 철원장에 가서 한 건 당했어요. 뭐냐면 작업하는 거 쉬우니까 챗GPT 가서 작업을 했겠죠? 작업을 막 해갖고 가서 막상 하니까 요즘 북하고 관계가 어때요? 관심? 예, 요즘 북하고 관계가 조금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놓으니까 안보 관광하는 거 뒤쪽 이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안보 관광이 지금 안 돼요. 근데 챗GPT에서 하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스케줄을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껏 딱 해서 거기까지 딱 갔는데 길목에서 어때요? 못 들어가는 딱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요 계열 AI하고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갖고 나와줘야 되는 거하고 조금 이 갭이 있는 거예요. 퍼플렉시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얘도 문장도 만들어주고 다 하는데 얘는 철저하게 검색에서 나오는 데이터 있잖아요. 현재 검색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조금 매끄럽지 않거나 그 다음에 화려하게 범위를 넓게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맛은 떨어져요. 그 대신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주니까 우리가 파고들기가 좋아요. 그 데이터를. 한번 화면들 다 보셨어요? 네. 예. 폰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냥 폰에서 먼저 할까요? 저는 그 양지사 수첩
초기 모델부터 끝까지 이 모델 플래너 90 모델이라고 하는 게 제일 작은 모델이에요. 남자 와이셔츠 이 주머니에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모델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얘만 딱 까면 일주일이 한 페이지가 표시가 묶어서 되는, 그리고 하루 거에가 시간 표시까지 쫙 돼 있는 감박형 수첩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님 만들어서 붙인 사람이라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 수첩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지금 와서는 폰에다 쓰니까 이거 쓸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연말 되면 마치 그 연례 행사처럼 자동으로 제가 어느 순간 사가지고 손에 들고 있어요. 예. 그런 수첩인데 저쪽 다른 쪽을 보면 자료가 정확하게 다 안 나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딱 질문하니까 얼마야? 그러니까 어때요? 제일 최신 데이터 나와 있는 거, 그 데이터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외양하고 가격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딱딱 떨어지게. 물론 이것도 현장에서 나가서 사는 가격하고 우리 이제 쿠팡에서 시키는 게 다르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일단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어요? 부가적으로 이 사람이 그 다음 질문 뭐 하면 나는 준비가 돼 있다 싶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것도 쫙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디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 자, 조금 다른 거 하나 또 볼게요. 한쪽에서 자문을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연락을 주신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마케팅 관련된 거 요거 해보러 가기 전에 잠깐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통화 내용에서 어디라고만 들었지 이게 정확하게 안 잡힌 거예요. 물론 네이버 지도 가서 뒤지고 뭐하고 막 이래가면서 자료 수집하면 되는데 그래도 일단 여기다 한번 던져본 거예요. 해가지고 하는 거 알려줘 그러니까 곧바로 아래가 어때요? 주소부터 시작해서 연락처, 그 다음에 영업시간 해가지고 쭉 나오죠. 얘는 뭔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문장을 막 만들어낸 스타일이 아니라 검색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해서 주는 스타일. 그러니까 나오는 게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얘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일반 그 채팅형 AI보다 퍼블리시티를 훨씬 많이 써요. 그리고 얘는 뭐 할 때도 쓰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검색 있죠.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 막 이렇게 쓰는 거. 근데 그거를 대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여기서만 나오지 않고 아까 잘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챗GPT도 안에 들어가면 내부에가 서치 GPT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챗GPT에서도 일부러 들어가서 그 메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돼요. 되긴 하는데 근데 얘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되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걸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퍼블리시티가 전혀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일할 때 아주 좋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 찾아내고 이런 거 할 때 왔다 갔다 막 뒤지고 또 어떤 때는 검색하면 너무 결과물이 많은데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이런 거 안 겪어보셨어요? 종종 생기잖아요. 어떤 단어 넣으면 그냥 잔뜩 나오는데 이게 뭔 기준으로 지금 나열해 준 건지 뭐 그 소리가 기도 하고 또 들어가면 제일 싫은 게 저는 광고예요. 어떤 내용들 보면 광고가 더 보기가 싫거든요. 얘는 광고가 안 붙잖아요. 예,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지금 폰이라 이렇게 보이는데 컴에 한번 가볼게요. 폰하고 조금 다르죠. 같은 거예요. 양쪽 연동되고 하는데
근데 나오는 모양새가 달라요. 일단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면 소스를 먼저 언급해요. 내가 무슨 내용 가지고 이거를 지금 작성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먼저 앞에다 딱 뿌려요. 이것들. 그리고 내용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 부분 문장은 어느 걸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이 문장 구성했습니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저는 너무 편해요, 이게. 제 성격에는 마음이 좀 후련해요. 그리고 해가지고 또 들어가서 확인을 어차피 저쪽 것도 정확하게 하려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하고 바로바로 확인하고 싹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저기 한번 폰에서 좀 들어가기가 힘드신데, 왜냐하면 이거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얘는 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 주소를 폰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들어가면 이 사이트가 자체 앱을 만들어내는 거, 이 폰에다 설치할 수 있게. 근데 앱 용량 차지를 안 해요. 사실은 얘가 웹을 그냥 앱처럼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 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보이고, 근데 아까처럼 요 주소 nepkin.ai 들어가면 그러면 앱처럼 설치가 되는 타입인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다른 앱들 있잖아요. 챗GPT든 클로드든 뭐든지 해가지고 나오면 텍스트로 쫙 나왔잖아요. 근데 전체가 내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보통은 안 그려지죠. 그나마 그려진 게 표 모양이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얘는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문장이 저쪽 그 챗GPT나 딴 데서 가져와서 할 수도 있고 자체에서 그냥 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내용을 받아도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나온 거를 범위 지정을 해서 요 범위를 가지고 도해로 작성해줘 그러면 얘가 도해를 만들어내요. 그 도해도 자기가 이게 최적이다 해서 그거 하나만 딱 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저거 바꿔가면서 볼 수 있게, 요런 걸로 할 때는 이 모양, 저걸로 할 때는 이 모양 하면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요것들을 다 만져서 매칭을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지금 되면 보여드리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최근에 만들었던 거 거기에 나오고, 여기서 보면 여기 뉴 버튼이 있죠. nepkin.ai에서 뉴 이렇게 누르고, 여기서 위에 거는 그냥 요 아래 거는 내가 딴 데서 복사해와서 붙여 넣어서 거기에서 도해를 만들겠다 하는 거고, 빈칸에다가 요 위에 거는 얘한테 아예 내용부터 내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 같이 쓰는 거예요. 요 위에 거는 일단. 그래서 요거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하나 간단하게 아무렇게나 넣어봤어요. 예. 왜 웃으세요? 자, 넣었더니 어쨌건 챗GPT처럼 자기가 내용을 쭉 뽑아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단 뽑았는데 뽑은 거를 마우스를 가져대니까 지금 어때요? 앞에가 뭐가 표시가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사실은 이거 범위 지정을 해갖고 여러 범위에 걸친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줘도 돼요. 그것도 되고 그냥 한 부분만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요 정도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앞에 있는 거를 누르면 뭔가 하는 것처럼 슉 이렇게 하죠. 얘는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이제 존재하면 급하게 슬라이드 같은 거 만들거나 아니면 텍스트 보고 있으려면 머리가 좀 지끈지끈해서 일단 개요를 나는 좀 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하면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용에 따라서 좀 실망스러운 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이해를 하면 이게 점점 늘어나요. 여기 지금 아직도 작업 중인 거 보이시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도의 타입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로는 이것도 나오겠는데 저것도 나오겠는데 해가면서 자기가 이제 확 늘어났죠. 그죠? 예. 어때요? 얘가 뭔 짓 하는 물건인지는 이해하셨어요? 예.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면 이게 여기에서 화살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눌러서 같은 거 안에서 타입이 여러 가지가 또 나오잖아요. 예. 변형이. 그러면 그 변형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그러면 나는 요 타입으로 해가지고 확정을 해주면 이렇게 영역 지정이 됐죠. 예. 좋은 세상이에요. 사실은 선생님들은 이게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강의만 지긋지긋하게 하고 슬라이드를 엄청 만들다 보니까 항상 제일 힘든 게 도해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한테 큰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보면 세부사항 조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여기 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이 돼요, 안 돼요? 필요한 부분 수정이 다 돼요, 이게. 그러니까 조절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다 된 걸 가지고 얘는 또 범위 지정을 해서 여기 보면 위에 여기 보라색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 그럼 뭘 해줘요? 이렇게 밝은 바탕, 어두운 바탕,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켤지 투명하게 뚫을 건지 아니면 해상도를 간단하게 쓸 건지 아니면 출력용으로 해서 고해상도로 만들 건지 뭐 딱 하고 나면 뭐가 돼요?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다 보면 그냥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저녁 시간이고 그래서 여기까지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꼭 그냥 막 쓰세요. 너무 궁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단 우리 오픈 채팅방 있는 거 그거 오늘 자정까지는 놔둘 거예요. 근데 전에 약속드린 대로 그 다음에는 오픈 채팅방이 없어져요. 선생님들끼리의 채팅방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거기서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우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대신 혹시 이후에도 공부를 진짜 정말 하고 싶다 그러시면 페이스북에서 전에 알려드렸으니까 제 아이디 찾으러 들어오셔가지고 패치는 이렇게 하시고 다른 데 연락 하시고 제가 날마다 일지를 올려요. 그리고 일지 밑에 거기다 질문을 댓글로 다시면 제가 무슨 수술을 써서든지 모르면 자료를 찾아서라도 공부를 해서라도 답을 다 드려요. 끝까지. 그리고 나중에 그러고도 공부 욕심이 더 나시면 스터디 그룹 만드세요.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저기 아버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강의가 어떠셨는지. 저는 지금 처음 하는데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 연속돼 있었나 봐요. 아니요, 연속은 두 강의를 했는데 저기 오늘은 실습만이어서 사실. 실습만 따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괴리가 있었는데
GPT를 어떤 거라는 걸 주변에서 옆자리에 쓰는 걸 보이는데 저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진짜로 신세계를